성적인 문제들 100에 99명은 그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 한 명만 딱 부모님들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지바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부산역에 왔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된 분을 촬영하러 왔는데요. 저는 전국 어디든 갑니다. 촬영 신청 부탁드려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금정구에 살고 있고 예전 한국 나이로 9살, 7살, 4살 3남매를 키우고 있으며 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여울입니다. 반갑습니다. 3남매 엄마이자 중학교 교사라고 하시니까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책 출간을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책 내용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다칠색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썼고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가치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메인 주제로 해서 썼습니다. 제가 프롤로그를 살짝 봤더니 작가님도 첫째를 키울 때는 학습 습관에 생활 습관까지 가르치기가 버거웠다고. 저도 사실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기본 가치에 중점을 두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가치를 뭔가 정해서 한 게 아니고요. 도덕과 교육 과정에 기반해서 쓴 책이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4가지 영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영역, 그다음에 타인과의 영역, 그다음에 사회 공동체와의 영역, 마지막으로 자연과 소통하는 영역.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에서 각각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성실, 배려, 정의, 책임 이렇게 가치가 정해져 있어요. 요런 가치들은 이렇게 심어주면 좋겠다 했던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가지고 4장으로 구분을 해서 썼죠. 4-7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쓰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또 새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시선의 스위치가 빠른 거죠, 저는.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가는 경험이 좀 쌓였고요. 그래서 4-7세 부모님들에게도 시선을 넓혀주고 싶었어요. 저부터도 일단 초등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초등학교까지 어떻게 키워야겠다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시야를 조금 더 확장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은 작가님 바람대로 조금 우리 부모님들이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작가님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책 나눔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따끈따끈한 신간을 먼저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3분 선정해서 커뮤니티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리하셨다는 것 같아요. 중학교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제가 요즘에 많이 놀라고 있는 거는 성적인 문제들. 성적인 문제들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부족해요, 아이들이. 별로,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성 문제와 관련해서 진지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걱정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시대를 겪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 때 아이들이 이게 친구들과의 대면 경험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에 오다 보니까 갈등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유연하게 풀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도 많고요. 소소하게 친구들과 갈등 그런 것들도 풀어내지 못해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큰 싸움으로 번진다든지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구체적으로 성적인 문제라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건 말씀해도 될까요? 뭐 야동 같은 거 되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접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 지인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걸로 일반화를 섣불리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내 아이만큼은 안 좋은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항상 기본값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일찍부터 알아서 잘하라 라고 되지 않으려면 부모님들께서 좀 이런 부분에는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구와의 갈등도 조금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셨다고요. 초등학생들과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그럼 어떤 거를 조금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셨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일단 원활하게 많이 나누는 경험이 쌓여야 될 것 같아요. 기관에서도 갈등이 사실 많잖아요. 선생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내 선에서 한번 해결해 보려는 경험을 부모가 집에서도 지도를 통해서
줄 수 있잖아요. 아, 이럴 때는 내가 이런 말을 해봐야 되겠다. 요새 아이들이 학교 폭력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했는데 초등학교는 주로 카톡, 뒷담화를 한다든지 그러한 문제들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중학교의 학교 폭력 똑같아요. 아, 비슷해요? 강제로 단체 채팅방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뭐 욕설을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중학교에서는 몸싸움도 벌어지고 남학생들끼리 뭐 여학생들끼리 인스타그램 공개적인 비방 이런 것도 올라오고.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마냥 핸드폰을 안 사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핸드폰도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또 수업하고 있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꽤 말하면 뭐냐면 핸드폰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는 릴스, 쇼츠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도 많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연령에 맞지 않는 영상들에도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내려놓고 하면 되는데 친구들과의 관계가 또 중요해지니까 거기에 너무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게 되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러면서 또 학업에서는 멀어지고 이런 또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조절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결국 2장에 나오는 성실이라는 가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에 좀 약간 주인의식을 가지고. 네, 맞아요. 자기 주도권. 네. 그러면 반대로 선생님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인정받는 학생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 예시를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좋아요. 지나가는 선생님이 책을 이만큼 안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딱 가까이 가더니 선생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쟤는 뭘 해도 되겠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어떤 직종에 가도 자기 맡은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사실 복도에서 책 들고 가는 선생님 지나치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맞아요. 100에 99명은 그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 한 명만 딱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걔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는 아이잖아요. 그런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혹시 공통점이 있나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의 부모님들은 담임 선생님들께 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좀 있죠. 간혹가다. 초등학교도 그렇지 않나요? 전 초등학교니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학교도 있어요? 있죠. 어떤 걸 요청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면 물론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소한 것일 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아쉽다. 아이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경험을 좀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부모님들이 좋으신 분들은 상담을 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라고 조언을 구하죠. 마치 상담, 진짜 상담이죠, 이게. 내 아이를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세요. 정말 좋으신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뭐가 부족하고 앞으로 뭘 길러야 될지, 근데 다만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은 한두 명의 아이를 키우고 선생님은 30명의 아이를 돌보니까 뭐 알려드릴 수 있는 노하우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부모님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마 그만큼 아이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객관적인 듭니다. 시선,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학교 교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3남매는 어떻게 키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4, 7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 아이의 인성이에요. 인성. 요즘 부모님들께서는 사실 학습적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로드맵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학습 로드맵을. 5세에는 한글을 떼야 되고 6세에는 또 뭐 영어를 잘해야 되고, 저는 그런 것을 조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인성적인 부분, 조금 딱딱할 수는 있어요. 인성이라고 말을 하면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잘 길러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직접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학습은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인성은 이전 시기부터 탄탄하게 길러오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쉽게는요, 간식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입을 옷을 고르고 그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진짜 잘 알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공부도 시키지 말고 4, 7세는 그냥 인성 잔소리 계속하고 놀려도 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마냥 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가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한 가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뭘까요? 문해력. 문해력. 문해력인데 아이들이 단어를 진짜 많이 어려워해요. 이게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 국어 어렵겠죠, 당연히. 수학, 과학, 사회도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요즘 문장제 문제가 너무 많고 용어도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도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외국어를 하는 능력은 모국어의 능력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림책 읽어주는 겁니다. 네, 책 역시. 네. 그림책. 삼남매들하고는 책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얘들아 책 좀 읽어라는 말은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도 저희 세 아이는 다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책을 펴보는 아이들이거든요. 엄마 할 게 없어요. 뭐 할지 고민해봐. 이렇게 하면 책장을 와가지고 책을 펴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 몇 개 뽑아가지고 오면 와 하면서 평소에는 책을 읽으라고 강조는 안 하고요. 딱 한 가지만 합니다. 잠자기 전에 한글책 하나, 영어책 하나 읽어주기. 그래서 삼남매에게 다 읽어주려면 총 6권인 셈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읽기 독립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읽어주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혼자서 읽어요. 심심하면 자연스럽게 책으로 향한다는 거 사실 저도 바라는 장면이긴 한데 저희 집은 일단 TV를 보거든요. 아이들은 영상 시청은 안 하나요? 영상 시청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요? 지금 토요일 날 찍고 있는데 오늘이에요. 오늘이 디데이예요. 그 외에는 절대 다른 날은 보지 못하고. 원래 TV도 있었는데 네. 저희 막둥이가 그 밀대걸레로 치는 바람에 액정이 나가서 그냥 버렸어요. 쿨하게. 안 보여주면 더 좋긴 할 텐데 영어를 핑계 삼아 영어 영상 노출을 저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엄마가 좀 쉴 수 있다 보니까 고민입니다. 저도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매일 어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학업적인 부담을 최대한 안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평일 기준입니다. 주말에는 쉬어라고 공부를 안 시켜요. 하루에 4페이지씩만 자기가 정한 교재를 직접 푸는. 자기가 요일별로 무슨 과목을 할지를 스스로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과 금요일은 어휘력 문제집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수학 문제집을. 둘째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알파벳 교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계속 쓰고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1권, 2권을 풀어서 3권, 4권을 제가 사줄까 이렇게 하니까 싫대요. 지금까지 한 것도 기특하니까 그럼 뭐 하고 싶어 했더니 유치원에서 중국어를 배우는데 귀, 이, 코비 이런 걸 배워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자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마침 한자 교재를 사가지고 하루에 4페이지씩 풀고 있는데 애가 재밌어가지고 한 8페이지, 10페이지씩 풀어내기도 합니다. 그 외에 혹시 다니는 학원이 있나요? 첫째와 둘째가 사실 태권도 학원을 다녔거든요. 7월이 여름 휴가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시기로 했어요. 첫째는 아무것도 학원은 안 가요. 둘째는 미술학원을 다녀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첫째는 학교 이후에 그럼 방과후로 하나요? 방과후 수업하고 그다음에 돌봄 교실을 가가지고 3시 30분 요쯤에 방과후 외에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조금 자유로운 시간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적 공부도 하니까 학업에 관련된 학원은 안 보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가 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학원에 보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로서 그런 불안함은 없으신지? 저는 귀를 닫습니다. 집에서 내적 공부만 부모와 함께 앉아서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먼저 앞서서 걱정하기보다는 아이를 조금 뒤에서 따라가면서 믿어주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정석적이죠. 무슨 수학의 정석 같은 소리인데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불안감 조장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첫째랑 둘째는 어떤 생활 습관을 매일 길러주고 계세요? 밥 먹고 나서 식기 정리는 무조건 본인이. 아침에 물통이랑 수저통을 식탁 위에 올려두면 아이들이 가방에 알아서 넣는 걸로 하고. 하지만 막내는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하게 밀어붙이면 조금 짠하기도 해서요. 아침에 입을 옷은 전날에 미리 옷장 앞에 자기네들이 딱 접어서 세팅을 해둬요. 그것도 막내는 좀 도와주고 있고, 갔다 오면 입은 옷 정리하고 가방 항상 제자리에 두고 수저통과 물통을 싱크대에 넣어놓고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스스로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거실과 아이들 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터질 것 같은 맑은 눈. 이런 전화기 보기 쉽지 않은데 이것만큼은 혼을 내요.